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이진 캐롤이라는 한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8,330만 불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을 지불하라고 이 판결한, 좌파들이 오랫동안 합동으로 벌린 이 코미디극이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주부터 가장 큰 그 핫 이슈로, 가십거리로 떠오르면서 주류 언론들이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복을 하고 이제 당연히 상소를 한다고, 그 항고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좌파 언론들이, 뭐 미국의 언론은 거의 다 좌파입니다만은, 왜 무슨 소송이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를 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벌금을 받았다는 식 위주로 이런 그 보도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일반인들은, 미국 사람들도 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뭔가가 트럼프가 잘못하긴 대단히 잘못했는 모양이구나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을 소송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운동원인 그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죠. 조지 칸웨이라는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조지 칸웨이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어떤 언론도 이 여자의 정체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완전히 그 이 환상과 착각 속에서 사는 그 사이코패스인 게 틀림없고,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무슨 뭐 자기의 개로부터 뭐 선교하는 것을 뭐 배운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소셜 미디어에다 띄우고, 자기가 언제 누구한테 당했는지, 무엇을 당했는지,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번복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소송건으로 인해서 MSNBC나 CNN에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 남자 앵커들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언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자세하게 이 히스토리부터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 오늘 드리는 말씀을 영상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뭐 두 번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도 과연 그 언론을 믿으실 건지, 지금 이게 대사기기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광고를 붙였다가 다시 띱니다.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주변 분들께 마이클 심 TV를 소개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신 액수와 횟수로 후원을 해주시고 자율구독료를 납부해 주시면은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소송은 2019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있을 때 한 임기 중후반쯤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 이진 캐롤이라는 이 여성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가 과거에 한 3, 40년쯤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0대 때 뭐 이럴 때인데, 맨하탄 백화점에 그 이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 여성 옷 매장 그 이 센터 이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피팅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옷을 여자들이 이제 그 여자든 남자든 고객이 이제 옷을 이렇게 사기 전에 한번 입어보는 그런 방, 그 피팅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강제로 밀고
그 성교를 그 강제로 이제 했다. 그러니까 미국 말로 rape이라고 하죠. 강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이었는데 그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트위트 같은 걸 이렇게 날렸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 여성이다라고. 그러고 나서 잠잠해졌었어요. 한 그 몇 년 동안.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022년 말에, 그러니까 한 1년보다 조금 전이죠. 지금부터 한 1년 남짓 전에 그 2024년 대선을 출마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사실 그 한 3, 40년 전에 무슨 뭐 백화점에서 강간이나 뭐 이런 그런 건 없었고,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막 언론에 떠들고 다니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로 트위트 같은 거 한 거, 그것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자기를 그 막 그 미친 여자 취급을 하는 그런 트윗이나 소셜 미디어에 글 같은 게 엄청나게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매우 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 여성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난 이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가정을 해보더라도 혹시 이 여성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접근을 해왔다고 해도 not my type, she's not my type.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내 스타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농담으로 한 거죠. 농담조로. 그런데 그게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소송의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여성이 자기는 소송을 할 의향이 전혀 없었는데 조지 칸웨이라는 그 민주당 좌파의 운동원의 설득을 받아서 이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조지 칸웨이는 누구냐? 이 친구는 2019년도에 트럼프가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 나와도 떨어지게 하자라는 그 좌파 트럼프 선거 재선 방해를 목적으로 한 링컨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2019년도에 그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이게 민주당 좌파의 그 완전 운동원이고 이 민주당의 끈앞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미국의 jury duty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jury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배심원 제도라는 얘기인데, 미국은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배심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는 그 배심원들을 고릅니다. 판사가 배심원들을 고르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라, 어떤 증거를 제출하지 마라, 그런 이 재판을 운영을 하는 전권을 판사 혼자 가지고 있고 결정은 주리가 하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 수십 년 전부터 주리 듀리를 오라고 해가지고 나가본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뉴욕의 그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은 이 판사가 완전히 골수분자 민주당 판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소송을 건 거예요. 그 뭐 좌파들끼리 다 짜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판사가 주리를 고르는데, 여러분들 그 어떻게 해서 골랐는 줄 아십니까? 이게 MSNBC고 CNN이고 좌파 뉴스도 이걸 다 방송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배심원이 한 60명, 마지막으로 추려진 배심원이 한 60명 중에 이제 9명을 고르는 건데, 이 배심원들 그 대상 후보가 된 사람들한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로 당신들이 뉴스를 어떤 방법으로 접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채널이나 무슨 신문, CNN이나 MSNBC를 보느냐, 팍스를 보느냐, 뉴스맥스나 뭐 이런 걸 보느냐,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왜 물어봐요? 그 배심원을 정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2020 대선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를 또 물은 거예요. 이 배심원 될 사람들한테. 그 다음 세 번째로
트럼프가 하는 그 선거 운동, 트럼프 랠리에 한 번이라도 참가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시먼 후보 중에 그 빨간 세타를 입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시먼 번호 68번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트럼프 랠리에 참가한 적도 있고 2020 선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우파 성향이 있는데 이 사람 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골수분자 중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배심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어떻게 돼도 유죄가 나오도록 이렇게 판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좌파 판사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를 만들려고 그 배심원들을 완전히 골수분자 좌파 민주당 당원으로만 뽑는 것을 보고 좌파 언론인 MSNBC나 CNN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는지 지금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 이러한 그 배심원을 그 부르고 배심원을 선택을 하면 이 중에 거의 반 정도는 갑자기 안 나오고 아프다고 그러고 출석을 안 하는 게 보통 통계상으로 항상 그런데 저도 배심원을 그 해봐서 알지만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 케이스가 좀 곤란하고 그러면은 그냥 아프다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판사가 고른 이 그 배심원들이 후보가 단 한 명도 그만두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좌파 방송도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정 바깥에서 뉴욕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하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올바른 언론이라면 진실을 보도를 해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은 허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고 출두하고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증인이라고 나온 이 여성의 친구였다는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지 칸웨이라는 이 링컨 프로젝트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떨어뜨리기 운동협회에서 그 친구와 또 거기다 돈을 대는 친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온 친구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얼마 전에 CNN에 앤더슨 쿠퍼가 진행하는 360라는 뉴스쇼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NN의 앤더슨 쿠퍼 이 사람도 완전 기레기 중에 기레기입니다. 자, 이 앤더슨 쿠퍼가 이 이진 캐롤 여성에게 계속 유도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이 레이비라는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원치 않는 성교를 강제로 진행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이 여성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앤더슨 쿠퍼에게 얘기했듯이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나 같으면은 그런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그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환상 속에서 막 떠올리는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앤더슨 쿠퍼한테 당신 정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매우 매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이 저질적인 이러한 이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십거리로 계속 해 가지고 푸시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자,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니키 헤일리의 반응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8,300만 불이라는 손실을 입었다. 이 돈은 국경을 정비한다거나 또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하는데 들어가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 니키 헬리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은 트럼프 죽이기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부시 계열의 기득권 측 공화당, 그러니까 리즈 첸이라든가 뭐 밋 람니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트럼프 죽이기에 합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CNN이 이진 캐럴이라는 여성과 그 변호사하고 함께 출연한 뉴스쇼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뒷돈을 대고 있는 게 그 호프만인데, 그러니까 리드 호프만이 돈을 대는 겁니다. 리드 호프만은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그 링크드인을 창시한 그 빌리어네어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너 리드 호프만이 뒤에서 모든 것을 돈을 다 대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 법정이나 이런 데서 진술을 하지 않고 disclose라고 합니다, 영어로. 왜 disclose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서 그랬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래도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장악한 미국의 주류 언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자를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자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론이 어떻게 떠드냐면은 트럼프 저 사람은 자기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금력을 가진 빌리어네어가 저렇게 그 일개 여성, 독신 여성이 뭐 돈도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하는 이런 여자를 소송을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감이냐라는 식으로 또 선전선동을 좌파 언론이 해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듯이 내가 이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전직,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또 대통령이 40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법이 정한 대로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것을 밝혀서 승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 상소를 하겠죠. 항고심을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도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편한 대로 살면은 엄청나게 이 좋은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좌파들하고 싸우면서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좌파가 이 민주당 좌파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선동을 해가지고 세뇌를 해가면서 끌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찰력 있게 올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와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올바로 보시고, 유권자분들은 이 투표를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도네이션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좌파와 언론과 민주당과 심지어 일부 공화당, 말씀드렸듯이 이 기득권 세력의 공화당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못 나오게 하고, 혹시 나오면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미국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바마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클린턴, 이런 자질구레한 사람들은 돈이 없던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가지고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있는 사람이 돈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란 일을 하려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었던 4년 동안에 로비 돈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정부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로비 회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군산복 합체나 이런 게 자기네 말을 들어주는 제약회사도, 빅텍도 빅머니도 들어주는 사람이 백악관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식으로만 하고 로비가 안 통하는 사람이 또 올라간 거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막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